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 대박포인트 이미정입니다. 우리 코즈부 대박포인트 방송에서는요.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교육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유망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들어가셔서요. 이미정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다수 몰려있기 때문에 또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바로 내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인공지능 로봇 수혜주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바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경우에는 국내 지수에도 또 훈풍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포인트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발표되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상황이고요.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준 의장이 그간 인터뷰에서 향후에 발표될 지표들을 토대로 기준금리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주목을 해보시면 향후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준비했었던 히든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뷰할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바로 지난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업체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또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일 때 동반 강세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또 유통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실적에서도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지금 차트 흐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초부터 이렇게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미용기기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뷰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리오프닝 그 중에서도 미용기기 화장품 테마로 수급이 몰려오는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도 이 매출액이 호조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 호실적 달성할 수 있었던 이런 의료기기 제품들의 매출액 증가가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 중국에서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이슈가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이 국내 화장품, 카지노, 관광, 레저, 이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드 사태로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영향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최근에 크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 중에서 덴서티가 FDA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FDA 허가까지 이제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 형성을 하기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고주파 분야에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F 매출이 지난 2분기에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중에서도 이 포텐자라고 고주파 에너지 시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2분기에 이제 집속 초음파 장비 하이프 이 분야에서도 매출액 국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소모품 관련해서 매출액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면서 이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 기조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하반기 실적도 이 의료기기 관련된 장비가 이제 긍정적인 실적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출시되었던 이 덴서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장비들 수요 증가 추세에 힘입어서 제이시스 메디칼도 주가 강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주가 추이 봤을 때는 지난 6월까지는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한번 횡보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뚫렸죠.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다시 이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좀 미미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그냥 조금 주가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상단을 돌파해 준 이후에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또 조정받은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 흐름 나타낼 때 이렇게 거래량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의료기기 장비가 이번 3분기에 FDA 승인이 획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아직 저희 노란톡방 내에서 종목들 중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요. 지금 1차 매도한 상황인데 최근에 8월 21일에 한번 신고가 형성하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5일 그리고 단기,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할 때 2차 매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아직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늦게라도 입장하셔서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개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주가가 크게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주요 계열사를 합병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강세 보일 때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어서 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주들에게 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흡수 합병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이 1차 합병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제외가 됐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합병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흡수 합병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셀트리온 제약과도 함께 2차 합병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가 오는 10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이 해당 합병을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합병, 1차 합병 모두 이제 완료가 된 이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크게 움직임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 주가 추이 봤을 때 이 부분에서 한번 횡보가 나오면서 한번 반등하고 횡보하고 이러다가 이제 8월에 이 합병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제 기대감까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조정 나와줬지만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타나준다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흡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 연말까지 이제 2차 흡수합병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도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약 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1차 매도한 종목이고 아직까지 이 종목 역시 2차 매도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입장하신다면 저와 함께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리뷰할 종목 클래시스이고요. 클래시스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6년 만에 재개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리오프닝,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뜨겁고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까지는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매물 구간에서 횡보를 할 경우에 물량만 잘 소화해 준다면 이 구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이 종목 역시 이슈도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발생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테마 강세에 힘입어서 클래시스 주가도 매물 구간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2주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장비로는 이제 슈링크가 있는데요. 이 슈링크가 리프팅 장비인데 피부과에서 클래시스의 슈링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링크 관련된 판매량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슈링크 유니버스까지 신제품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제 해외 분야에서도 판매량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링크뿐만 아니라 또 고주파 리프팅 장비로 볼륨어까지 출시한 바 있는데 이 볼륨어도 오는 2024년부터는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이제 판매 대수가 330대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 광고 모델도 또 유명한 배우들을 발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관련된 실적 크게 증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슈링크 또 볼륨어 장비의 매출액 증가하면서 이 클래시스 주가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미용기기 테마이기 다 보니까 거래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물량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미용기기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 만큼 제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었고요. 제외하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제가 제 공략 타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시스 다음으로 소개할 종목 HK 이노엔이고요.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숙취 해소제로 유명한 컨디션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숙취 해소제 컨디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로 칼로리 음료가 굉장히 핫한데 이 HK 이노엔에서 제로 칼로리 음료 중에 이 아이스티, 티로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티로그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도 굉장히 호조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HK 이노엔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제품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이제 발굴해낸 K캡의 판매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가 지난 2021년 에는 486만 명에 달했었는데 2022년 490만 명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HK 이노엔에서 개발한 K캡의 매출액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K캡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페루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내외로 이 판매 제품의 매출액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외형 성장세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K캡이 미국에서 일상 데이터로 지금 유럽 3상이 가능한 제품까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K 이노엔 최근에 이제 이 주력 제품들이 크게 실적 상승세 나타내주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지난 7월 7일에 한번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점이 27,900원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추세가 지금 7월 7일부터 이날을 기점으로
이번 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추세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 흐름 나타내고 있을 때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 HK 이노엔이 다시 한번 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 역시 수급 현황 또한 긍정적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동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집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HK 이노엔의 주력 제품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은 제가 우선 13%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보유 종목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할 예정이고 제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흐름 보여줄 때 이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URL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만 검색하셔도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앞서 수익률 리뷰했었던 종목들 중에 아직 1차 매도만 한 종목들이 있었죠. 이 종목들의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독방 방송 끝나기 전에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리뷰할 종목 마음 AI입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올해 연초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요.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줬던 테마이고요. 이 마음 AI가 요즘에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가상인간을 구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이제 모델을 앞세울 때 사람이 아닌 로봇 가상인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마음 AI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고 최근에 다수의 기업들이 이 로봇 AI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음 AI 주가 추이 봤을 때 최근에는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와주고 이런 M자형 파동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M자형 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주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전 고점 부근까지 힘을 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추이 봤을 때 연초에 굉장히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 핫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고 또 수급도 살아있죠. 수급 현황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수급 그리고 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지지가 나와준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내일 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 그리고 특히 국내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또 로봇 AI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AI도 충분히 이슈가 살아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재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좌절한 라이언님께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님인데 이제 수익 인증샷 올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함께 해봤고 이런 마음 AI 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리뷰할 종목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충분히 크게 수익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승용 부품이나 기계 선박 부문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문에서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기계 선박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정상화됐다고 밝혀지기도 했었고 또 철강 시장에서도 거래량 크게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승용 부품 분야에서도 북미 그리고 남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현대코퍼레이션 다시 한번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에 이어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견조한 이익률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다시 하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유 종목에서는 짧게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고요. 지금 하향 중인데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좀 꺾인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는지 이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반등하는지 체크한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상세한 매매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등 구간 진입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외인과 기관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지난 2분기에도 사상 최대치의 실적 발표한 만큼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반등 구간이 어느 시점인지 좀 체크하신 이후에 대응하신다면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변압기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종목 역시 지난 2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꺾이지 않고 지금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횡보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력기기나 회전기기, 또 배전기기 분야에서 모두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중동 내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이 넉넉한 수주 잔고에 힘입어서 주가도 크게 상승 탄력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력기기의 발주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량 증가에 힘입어서 외형적인 성장세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변압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강한 움직임 나타나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고, 지금 물량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여전히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 잘 소화해 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이 종목 역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수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우선 7%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소화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 높이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수익률 리뷰해봤고요. 그러면 잠깐 수익률 리뷰한 이후에 이제 수익률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했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 수산 테마이고요. 오늘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굉장히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 업종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선 이슈가 발생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는 24일부터 방류 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 소금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24일로 지정한 이 날짜에 이제 방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이제 후쿠시마 해안의 앞바다가 저인망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좀 더 빠르게 방류할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와줬기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국내에서 수산물을 사들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발생하면서 수산물 관련주들 강세를 보인 바 있고요. 방류가 그런데 30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 만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음식료, 육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수산물을 먹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제가 육계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원전 오염수 방사능의 방류 임박으로 인해서 소금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소금에 기초한 제품의 가격들이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줬던 것 같고요. 제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제 롯데 웰푸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육계나 이런 수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테마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롯데 웰푸드나 음식료, 이런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주가가 안정적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뿐만 아니라 혹은 오염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 중심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과 전문 개발 업체이고요.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매출액 7% 그리고 영업이익 81%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장기적으로도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종목인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의 제과 부문 실적이 특히나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 껌이나 초콜릿 이런 고수익 건과 카테고리 그리고 또 제로빈과 제품의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롯데 웰푸드의 외형 성장세에 이어가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좀 매출액 비해서 크게 올라가줬던 것 같고 자일리톨이나 빼빼로 이런 건과 브랜드의 판매량 또한 강화가 되면서 이 분야에서 크게 실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도 진출을 한 바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매출 그리고 가격 인상까지 또 판매 지역까지 확대를 하면서 크게 실적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료나 이런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국내외로 또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롯데 웰푸드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가 추이도 크게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종목들 중에서 롯데 웰푸드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소개할 업종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테마는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앞서 언급드렸던 이 중국의 유커, 중국인 관광객이 복귀할 때 이 화장품 관련된 제품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기대감은 지난주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단체 여행을 허가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제
이번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조치에 따라서 오는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이 중국 연휴와 또 항공기 동기 운항 시즌을 전후로 이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중국 이슈와 이 한국공항공사의 분석에 힘입어서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의 허용이 발표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도가 이 중국발 크루즈선에 대해서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주일간의 중국발 크루즈선이 267척 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맞춤 상품 개발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중국 관광 여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여행 잇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 세 가지 이슈에 맞물려서 긍정적인 상승세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국내 다수 업체들이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뷰티 기기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고 또 기존의 뷰티 기기 브랜드였던 이 프라엘 전용 화장품을 기기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8일부터 20일 약 3일간 이 쿠팡에서 메가 뷰티쇼 버추얼 스토어를 연 바 있는데요. 이 쿠팡이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업계에서는 이제 쿠팡이 화장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또 여러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 나타나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관련주들 중에서 마녀공장 그리고 프롬바이어, VT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그간 움직임이 좀 미미했던 이런 중국 소비 그리고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소개할 종목 인터로저고요. 이 인터로저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올랐던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주지만 안정적인 구간에서 진입해 볼만한 종목이고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이 있습니다. 이 클라렌이 글로벌 OEM, ODM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향 클리어 렌즈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급이 본격화되기도 했고 또 신규 고객사까지 다수 확보를 하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녹내장이 진단,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렌즈까지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실적도 호조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 2분기의 실적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그리고 해외로도 이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해외 수출 부문에서 실적 성장세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 또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특히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최근에 이 다수 고객사 신규로 확보를 하면서 거래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이 인터로저 주가도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소개할 업종 2차전지이고요.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줬던 테마이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는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쉬어갈 때도 2차전주 대장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해야 하는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차전지 이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움직임 좋기도 했었고 바로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크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 내에서도 테슬라가
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이 테슬라 주가 올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 이 수입 제품 검사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 또 알루미늄, 강철 이런 부품들에 대한 이 관세 국경 보호국의 압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술을 확보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이 엔비디아 주가도 또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굉장히 나날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미국의 증권사 바이어드에서 테슬라의 오는 3분기 사이버 트럭 출시로 인해서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할 거라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권가 호평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 증권가 호평 리포트가 업데이트될 경우에는 그 종목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 힘입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줬던 것 같고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소개할 종목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가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고요. 2차 전지 장비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입니다. AGV 또 AML, AGV가 무인 운반차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AML이 자율 주행 로봇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스마트 물류 자동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영업이익 400% 이렇게 큰 폭의 증가세 나타내주면서 코인테크의 주가 추이도 크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2분기 실적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졌었던 이 대규모 수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영향으로 더욱더 크게 실적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에서 이 자동화 설비 그리고 엔지니어링 수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스마트 물류 자동화 장비가 이제 오는 연말까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 연말까지 주가 움직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00억 원이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수주 잔고 그리고 또 이 스마트 자동화 장비 지속적인 개발 통해서 외형 성장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진입할 수 있는 타점 계속해서 리딩하면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요. 이 QR코드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기만 한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URL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요. 이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 제 이름 검색하신다면 제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1차 매도만 한 종목들의 매매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할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방송 1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플래스 레슨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슨 주제로는 액면 분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액면 분할이 주권 표면에 적힌 금액인 액면가를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 있고요.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고 이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다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도
좋은 움직임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한다면 5,000원이었던 액면가가 100원이 되고요. 그만큼 주식 수가 이제 5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가가 저렴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 이슈가 발생한다면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 액면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액면 병합이 있는데 이 액면 병합은 이제 저가주에서 고가주로 벗어나려는 인식으로 또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액면 분할 소개를 해드렸고요. 종목 중에서도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제 주가 전후로 크게 움직임 나와줄 수 있고 또 액면 분할된 이후에 거래량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 활용하셔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우선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세 나타나줬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긍정적인 점을 확인을 했고요. 오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 거두면서 이 성장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동사의 이 주력 제품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료제까지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피부 미용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종목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수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의 장비를 활용한 시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매출 영업이익 성장세에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히든 종목의 주가 추이 봤을 때는 우선 실적이 워낙 좋았던 종목이다 보니 주가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주가가 한 7만 원 부근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이 구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지난 8월 11일에 신고가를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가 15만 8,200원이었고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동평균선 흐름 봤을 때도 이 상방 구간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또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지금 보시면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보여졌고요. 또 이 매물 구간을 잘 소화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인 만큼 이슈도 살아있고 수급 지금 주가 패턴의 이 구간까지 또 긍정적인 시점이라고 보여져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고요. 2차전지 장비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의 자동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분기에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종목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실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 또한 주가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에서도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3분기에도 이제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장비 그리고 배터리 자동화 설비 부문에서 흑자 기조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 추정치로는 매출액 84% 그리고 영업이익은 74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그리고 4분기 연말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갈 것으로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주가도 다시 한번 신고가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는 지난
4월까지 좀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았죠. 한 차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고 지금 이 구간부터는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횡보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패턴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고가 47,000원 가격대 형성을 했었고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금 또 12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타고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재무제표도 최근에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만 잘 나와주고 주가가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히든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골라봤고요. 이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노란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만 하신다면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주시면 제 노란독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URL 링크가 하나 뜨면 그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셔서 노란독방 참여하셔서요. 제가 오늘 수익률 리뷰했었던 종목들 중에 아직 1차 매도만 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고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 내에서의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노라통빵 안에서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오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유망 종목들 무려 2개씩 챙겨왔으니까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노란독방 입장하시면 제가 개장 전에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단기 공략 가능한 종목 개장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종목 역시 장중에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이 종목도 강세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단기 매매로도 공략 가능한 종목들 제 노란독방 참여하신다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란독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코즈부 대박포인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결정과 전략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